이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이 맞아야지 그로스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다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로스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로스업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조건은 요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뭐냐? 내국법인이에요. 내국법인. 이 모든 배당 소득이어야 돼요. 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대원으로 하는 배당 소득이어야 돼요. 앞서 그 손익계산서 보여드렸죠? 거기에 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당기순이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비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비용이 들어있었죠? 생각나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비용이 차감이 되어 있었어요? 비용 중에. 법인세 비용이 있었어요. 음.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이게 법인세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법인세를 납부를 한 재원으로 배당 소득이 되는 거. 그리고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 소득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가능해야지만 그로스업 대상에 적용 대상에 배당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국법인 것도 확인했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해서 앞에서 동일하게 되는 것까지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종합과세가 되고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배당 소득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 계산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법인이 주주일 때와 이 개인이 주주일 때 이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방법이 좀 틀려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수익금의 불산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차감을 해주는 거고요. 개인일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그 그로스업이라는 게 배당 가산 제도와 배당세 공제 제도를 적용한 게 되는 거예요. 이 금융소득은 계산 상식이 있는데요.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1과 2의 산식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곱한 금액과 2천만 원의 14%를 곱한 금액에 더한 것이 1번이라고 했고요. 이 1번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고 또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산식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서 금융소득 금액을 제외한 숫자에 뭐죠? 기본 세율하고 거기에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의 14%를 곱한 걸 더해서 이제 2번 산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큰 금액으로 금융소득 금액이 합산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풀어놓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렵죠? 어렵다. 어렵다. 채팅창에 5번. 괜찮다. 들을만하다. 채팅창에 6번. 그러니 한글 어려워요. 이 2천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기준점이에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성 순서가 있어요. 이 구성 순서가 중요해요. 이 구성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그로스업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순서대로 계산해야 돼요. 2천만 원 선을 넘는 금액 수준에 이제 도달하려면은 먼저 이자 소득을 더하고 이제 그로스업이 없는 이 G라는 코드 번호가 없는 배당 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그 표에서 그 배당 소득을 더한 다음에 그로스업이 G라는 그 코드가 있는 그로스업이라는 배당 소득을 더해주고 그 2천만 원 한도선을 그어야 돼요. 이 순서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시점 기준 시점은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어요.
이 무조건 종합과세에 되는 소득은 이 2천만 원이 뭐 초과하든 뭐 초과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14% 종합과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3번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되어 있죠. 조건부 종합과세. 요거는 뭐냐? 2천만 원이 초과 안 됐을 때, 미달할 때는 그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예요. 합산하지 않아요.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걸 끝. 그런데 보시면, 옆에 보시면 뭐예요,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랑 조건부 종합과세가 어때요? 2천만 원 넘었죠. 어, 이러면은 두 개 더해서 일단씩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여기가 뭐 무조건 종합과세다. 여기가 조건부 종합과세다. 이랬을 경우에는 얘는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합쳐서. 왜냐? 2천만 원 넘었죠? 초과한 거예요. 그죠?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왜 이 다른 소득이랑 저희 나라는 초과 누진 세율, 종합소득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세율이. 그래서 구간이 있어요. 뭐 6%부터 45% 구간까지 이제 세율이 틀려요. 그래서 그 구간에 넘어설 때마다 그 세율이 높아져요. 확 뛰는 거죠. 그 구간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만약에 이 이자소득이 금융소득 자체가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렇게 세율 구간이 있다 그랬죠? 세율 구간이 있다. 그러면은 뭐 6%, 뭐 15%, 뭐 24%, 뭐 32%,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 소득이 있어요. 여기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그 금융소득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15%였는데 이 누적이 되면서 구간이 올랐어요. 어, 그러면 그 구간 오른 거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한 누진 세율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은 뭐 2,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만 넘어도 이런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 넘어도 세율이 뛰어버리면 세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15% 했다가 갑자기 24% 되면은 얼마가 뛰는 거예요? 9%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100만 원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음.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14%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거 중요해요. 14%. 자, 조건부 종합과세는 어때요? 원천세로 종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과 조건부를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2천만 원이. 그러면은 봐요. 원칙은 이렇게 처음부터 누진세율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진세율. 이렇게 되면 어때요? 세금이 엄청 뛰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산을 다르게 할 거예요. 어, 보세요. 자, 이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사라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세율 구간이 나와 있죠? 이렇게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해요. 초과 누진 세율을 종합소득세에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자, 종합소득, 뭐 사업소득이 있다고 볼게요. 둘 다 2억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보시면 이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갑은 2,100만 원이고 을은 얼마예요? 1,800이죠. 자, 얼마 차이 나요? 이 두 사람의 종합소득, 사업소득은 동일하게 2억이죠. 그죠? 근데 금융소득은 한 사람은 2,100, 한 사람은 1,800. 자, 얼마 차이 나나요? 산수 시간입니다. 채팅창에 얼마 차이 나는지 적어주세요. 하셨죠? 그렇죠. 300만 원 차이 나요. 잘 보셨죠? 300만 원만 차이 납니다. 이재희님만 있으신가?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2억에 대해서 이제 누진세율을 38%를 적용을 할 거예요. 똑같이 38%, 자, 누진세율 38%를 적용을 했어요. 지금은 그 처음부터 이 2천만 원 초과하는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누진세율을 공제하는 산식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798만 원이 추가로 더 나와요. 그리고 을은 1,800만 원 분리과세 된다 그랬죠? 2천만 원 미만이면 14%를 적용을 해준다 그랬어요. 제가 앞에 표에서 별 붙이라고 했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14%면은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252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요? 아까 얼마 차이 난다 그랬어요? 금융소득에서 300만 원 차이 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세금 계산했어요. 38%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라서 14%로 계산했어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 차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이 세부담 금액에서는 여기서 얼마나 늘었어요? 대략 얼마 정도 늘었어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대략 100만 원 단위까지 얼마나 늘었을까요? 단지 금융소득이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죠? 5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금융소득은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세금은 500을 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지. 어떻게 봐요? 나 3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세금은 500만 원 더 내요. 그럼 어떻게 돼? 오히려 소득이 줄었어요. 이 사람보다. 1,800 금융소득 있는 사람보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하다. 채팅창에 1번. 모르겠네. 채팅창에 2번. 어, 한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금융소득에서 이 신고하면 500으로 늘었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14% 별표쳤죠 이거 14%. 왜 별표를 폈냐? 이렇게 세액 부담이 처음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해 줬을 때는 갑자기 세액 부담이 늘어나죠. 그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여기 2천만 원까지는 모두 14%로 계산해 14%로 계산해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2천만 원까지 동일하게 그리고 2천만 원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뭘 기본세율, 누진세율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부담해야 될 세금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니다. 누진세율로 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14%로 간다. 그럼 얼마 차이 안 나겠죠? 계산을 해보면. 얘 100만 원. 여기 100만 원에 대해서만 38% 해주는 거예요. 어, 이 2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14% 가는 거예요. 음, 그럼 많이 증가되지 않겠죠? 그죠? 이게 다예요. 어, 이자 배당은 이게 다예요. 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된다. 그 추가 부분만 기본 세율을 적용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효과는 없다. 요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자 배당 다요. 이게 끝이에요. 보시면 이제 당연 종합과세 되는 대상이 있다고 그랬고, 그렇죠. 오늘 핵심 맞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는 납세 의무 종결,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뭐 영농, 뭐 영어 조합에서 분리과세된 배당이라든지, 뭐 비실명 배당 소득이라든지, 뭐 세금 우대 종합 저축, 뭐 비과세에 대한 금융소득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원천 징수 금융소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앞서 그 과세 구분 코드 제가 보여드렸죠. 표에서 그 표에 이렇게 코드가 뭐 G라든지 C라든지 E라든지 이렇게 코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세서만 있으면은 여기다 내가 분류과세가 되는 건지 조건부인지 당연 조건 적용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거는 앞서 표에서 봤듯이 그런 소득들이 있고 그 소득들은 각각의 이제 원천 징수 세율이 조금씩 틀려요. 그걸 반영해주고 끝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배웠던 무조건 종합과세랑 이 조건 종합과세 있었죠? 여기 보면은 14%로 2천만 원 이하는 이 문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14%로 계산이 되고 그 추가 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 기본 세율을 적용해준다. 세율을 적용해준다. 그래서 많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무조건 종합과세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든지 국내에서 원천지주 않는 금융소득, 해외에서 받는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되지 않아요. 해외에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 국외 종합과세 무조건 해야 된대. 종합과세 이렇게 2천만 원까지는 14%, 또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과세 세율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